예, 방금 소개받은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뭐 한일 관계자의 권위자다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는 했지만 별로 성과는 없는 그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일본 서기에 대해서는 오래 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일본 서기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번역하면서부터 일본 서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인지가 돼서 일본 서기 쪽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은 사실 또 관계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나빠서 일본 이미지가 나빠지고 같이 나빠지고 그러는데 1980년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일본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할 게 뭐 있느냐 대표적으로 물론 명치 신이부는 서구를 따라가고 했으니까 뭐 좀 배울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대사는 다 우리가 다 가르쳐 준 건데 그래서 뭐 하여튼 쉽게 말하면 진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애들을 인간 만들어서 그죠? 뭐 이렇게 한자도 가르쳐줘, 이렇게 불교도 가르쳐줘, 그죠? 뭐 논어도 보내주고 다 해가지고 인간 만들었던 이게 배신 때린 이런 역사니까 배울 게 하나 없다. 그래서 그게 연구할 필요가 뭐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럼 미국을 가라는 거예요. 일본을 공부하는데 미국에 가면 좋겠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일본 잘못 가면 일본 물이 들어와서 이게 완전 이게 뭐 친일파가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을 가서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뜻은 아니지만 제가 계속 일본사 쪽으로 공부했고 지금 한일 관계 쪽으로 넓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도 그렇지만 일본 서기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이게 평가가 갈리는 책입니다. 일본 서기라는 책 이거 뭐 80년대에는 미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우리 사회 일반적인 평가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적어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참고할 게 없다 이렇게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처럼 한국 고대사하고도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삼국지 미서 동전 그런 중국 자료 그리고 이제 일본 자료 이것들을 아울러서 한국 고대사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구축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대사 자료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사서에 버금가는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밖에 없고 그리고 일부 금성입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과 일본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과언이 아닌 정도로 한국 고대사를 우리 투입하기 때문에 그 사례의 외연을 넓힌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일본 서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서라고 간주되는 책이 사실 지금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제법 일본 서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록을 남기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서기 한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시고 일본 서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성공적인 강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일본 서기를 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대단히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위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사는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사는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태도를 역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바로 1번 제1장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삼국사기의 기록의 모순점 서로 모순되는 기사를 비로소 일본 서기 기록을 가져와서 비로소 이게 진실은 그 둘 다 진실이 아니라 적당한 중간쯤에 있는 것만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야라고 하는 게 지금 요새 가야사 붐이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죠? 가야사를 열심히 한 거야.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가야사가 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야사 자료는 거의 없고요. 고고학 자료가 대부분인데 일본 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야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헌적으로 가야사를 연구하는 기본 자료는 전부 다 일본서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서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 가야사라고 하는 게 흐름을 잡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천장을 같이 논어도 같이 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했죠. 이거 우리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뭐 왕인이라는 왕인 박사가 뭐죠? 이 논어와 천장을 전했고 또 성왕 요리사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기사는 일본 서기에서 상당히 믿기 어려운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다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예. 왜 그러냐면 우선 이 일본 서기라고 하는 책은 720년에 편찬됐죠. 한국 사기는 1145년. 근데 단순히 이게 연도가 다르다는 정도의 문제를 떠나서 그죠? 일본 서기는 고대인들이 고대 역사를 해요. 720년 당시 이 사람들은 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1145년은 중세예요. 그죠? 고려시대 사람들은 고대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면 단군신화 같은 게 없다고 해요. 왜 없느냐? 중세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도 신화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신화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본 서기와 도사기라고 하는 두 개의 책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신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개의 문헌이 비슷한 시기에 성립이 됐고, 그리고 고대인이 고대 역사를 기록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은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본, 역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두 개의 문헌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플러스 A 플러스 B를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A 마이너스 B 아니면 교집합, 그죠? 두 개의 기사의 교집합이 사실이고 나머지는 윤색이거나 뭔가 이게 그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역사의 기본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기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죠? 이 712년에 설립된 보사기에서는 논어 10권, 천장을 하고 책 권수까지 딱 지정을 해서 11권을 이 화이길사, 바로 왕인의 이표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죠? 일본서기 불과 8년 뒤에 지은 일본서기에는 왕인은 태자에서 승이 되었고 경전에 통달했다고 했지 논어와 천장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죠? 왜 그러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누가? 역사학자가. 그냥 이걸 두 개 합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논어 천장을 전하고 태자에서 승부됐고 경전에도 통달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죠? 8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죠? 같은 일본에서 설립된 문헌에서 이쪽은 그죠? 논어 천장을 11권을 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말이 없느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은 보면 이게 한반도에서 백제에서 그죠? 왕인 또는 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죠? 일본 열도를 건너왔구나. 그리고 뭔가 문화적으로 귀한 게 있나 보다. 이런 정도는 그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과연 천장을 가지고 왔느냐. 특히 이제 여기서 천장을 주로 문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왕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실 지금 어디서 하죠? 저쪽 전라도 영광군에서 왕인 축제를 역사적 인물입니다. 축제도 하니까. 그리고 홍길동도 축제하고 하니까 그죠?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왕인에 대해서는 축제를 하고 또 일본에도 가면 왕인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게 진짜 문화의 전달자로서 떠받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걸 쫙 자료를 나열해 보면 그죠? 이게 전부 다릅니다.
일단 이름 표기가 이쪽은 왕인인데요. 그죠? 여기는 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와니. 우리는 왕이라고 지를 사람들은 완이라고 있습니다. 호칭입니다. 그죠? 이 보사기라는 책에서는 길사라고 해요. 이건 우리도 쓰는 말이에요. 그죠? 수장들을 길사, 기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박사로 알고 있는데, 아니 박사가 언제부터 있었죠? 물론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박사라는 제도는 한무제가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기원전 100년경부터 박사와 대학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조교도 그때 있어서 같이 있었습니다. 박사 만드는데 저희 같이 만들어가지고 박사 조교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보니까 대단히 낡은 제도 속에 용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라고 했는데 고사기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고, 속일본기라는 일본 서기 다음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냥 문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본 서기 기록만 가지고 박사라고 그죠? 과연 인정해도 좋으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한 그죠? 이게 호칭으로 나타나는데 왜 일본 서기 기록만 채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죠? 논어 10권, 천자문 1권은 그죠? 이걸 채택하면 이건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기도 달라요. 그죠? 이 고사기에서는 이게 조고왕, 그죠? 근데 이게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을 근을 빼고 좋은 글자를 써서 근초고왕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본 서기는 아왕입니다. 시가 다릅니다. 그죠? 다릅니다. 선임자는 뭐 아직 길사 아직기 그래서 또 후손은 고사기에서는 문수라고 표기했고 이 일본 서기에는 서수라고 표기해서 이 같은 거죠. 후미노 오비토라고 해서 문의로 쓰나 글 쓸자 쓰나 똑같은 게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던 사람들이 그죠. 이게 신찬성시록의 속일목에서는 다시 뭐가 되냐면 한 고조의 후손이다. 이 사람들이 원래 백제에서 건너갔다고 했는데 그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중국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무시하고 이건 누구다? 백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이 왕씨 어떻게 되죠? 비단이 장수 왕서가 대표적인 중국 성이죠. 언제까지? 왕건이 나타날 때까지. 그죠? 중국 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4세기, 5세기인데 그죠? 이 무렵에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백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백제에서 갔으니까 백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연히 통용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특히 일본 서기의 어떤 일부 기사만 가지고 왕이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천자문은 남조, 양, 남조 위진 남북조에서 남조에는 송제, 양진 해서 그다음 수나라가 통일하고 당나라로 들어가는 이 앞에 남북조 시대에 양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전국 시대 있죠. 우리 맹자에 처음에 보면 양해왕 나온다 그죠? 예, 양입니다. 거기에 중사라는 사람이 표창했는데 이 중사라는 분이 돌아가신 게 AD 521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나라 건국에 50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천자문이 만들어진 건 6세기 초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405년경에 그죠? 왕인이 천자문을 일본에 전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나왔냐면 위나라의 종료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했다는 2의 1월로 시작하는 천자문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왕인이 가져간 천자문은 우리가 보는 현재의 천자문이 아니고 2의 1월 천자문이다. 그래서 그 가져갔기 때문에 뭐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죠? 이 종료의 그죠? 이 천자문은 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분 아시죠? 중국이 계란도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그죠? 청동기 그죠? 대부 우리가 사람 다 가짜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돈 되는 것은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죠? 이게 천자문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죠? 거기에 진짜 왕이지 그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지금 이 이의를 천자문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이 이의를 천자문을 가지고 막 인터넷 같은 데서 강의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위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책이 그렇게 훌륭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기록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예문지라고 하는 책임 그 부분이 사서에서 그 당시에 존재하는 문헌 목록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 위 종료의 천자문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만약에 종료가 천자문을 만들었으면 그죠? 왜 양나라 때까지 주흥사가 천자문을 만들 때까지 급치편이라고 하는 아주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저급한 그런 초학서 이 한자를 배우기 위해 인문서가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종료란 분은 서해에는 임한 분이었지만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뚜렷한 어떤 학제가 있었다. 항우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천자에 이르는 장대한 이 서사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역시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료의 천자문 이게 바로 현재 돌아다니는 1월 하는 종료 천자문. 여기 보면 그죠? 위, 태위, 종료 천자문 그죠? 해서 여기 보면 왕이지 봉해 그죠? 칙서해서 그죠? 왕이지가 그죠? 이게 이 지금 칙을 받들어서 그죠?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썼다고 해서 이게 쫙 이 왕이지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왕이지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이거는 왕이지가 쓴 게 아니다. 서체는 왕이지가 맞아. 그래서 왕이지가 썼으면 이렇게 안 쓸 거다. 이렇게 여러 개를 집자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왕이지 그리지만 시기에 따라서 그죠?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글자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게 쭉 일관되지 않고 이 쭉 천자의 명을 봐서 바로 썼을 텐데 쭉 그죠? 근데 이게 서로 글자에 그죠? 지금 느낌이 상당히 크기도 좀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집자해서 만든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사자 250부로 만들어진 천자문이 1월 천자문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자문 이전에 초학서 한자를 배우기 위한 이 소학 도구로서 쓴 게 바로 이 급지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만 이 책은 역시 이렇게 이 급지편이죠. 그래서 황문영사 사유라고 하는 사람이 황문영 사유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입니다. 이 내용이 어떠냐? 그냥 사람 이름, 사물의 이름을 놔야 되고 인명에는 문자가 없고 물명에는 문자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이 천자문은 우리가 뭐 앞에 보면 외우고 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천 따지 검을 연두라니까 천지현황, 그죠? 우주홍황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끝이 그죠? 천지현황 그죠? 왕 시대 왕 그죠? 그다음에 우주홍왕 이렇게 똑같은 운으로 그죠? 밟아가야 중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천자문이 지금까지도 한문의 한자의 그 초학서로 쓰인 이유는 바로 그런 문자를 철저히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양나라 때까지 계속해서 이 보시는 게 바로 제가 이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만 그죠? 쭉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네. 석자식 그게 전혀 이게 문자를 밟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중국에서 그죠? 이 초학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종료의 천자문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다 사람 이름입니다. 전추, 원전세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한자를 익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한자가 사실은 우리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음자가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랬을 텐데 이 아마 훈민정음 만든 그 세운대학에서 한자 음가 하나로 통일해서 우리 굉장히 이제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명치, 명왕, 명 이렇게 썼을 때 음이 다 다릅니다. 그죠? 명치할 때 메이지라고 있습니다. 그죠? 명왕이라고 하는 게 부동명왕처럼 불교 용어입니다만 그죠? 명왕인데 이건 묘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글자 나라 이름을 명할 때는 밍 이렇게 돼요. 일본에서. 그러면 왜 어떤 때는 메이라고 읽고 어떤 때는 묘라고 어떤 때는 밍이라고 읽느냐? 그거는 그 음가가 그죠? 들어온 시대 그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일본. 그러면서 대단히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만. 그래서 이 특히 그 중에서 이게 이 한음과 오음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음가는 거의 대부분의 한자에서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 배우기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사실. 그죠? 왜? 우리하고 어순이 가장 닮고 용어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서 쉽게 배우는데 보통 이렇게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뭐냐면 동사, 형용사, 활용. 그죠? 거기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뭐 걸리잖아요. 바로 한자를 읽고 그죠? 걸립니다. 그래서 한자는 지금 이게 명이라고 쓰고 이렇게 음으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류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그죠? 뜻으로 또 읽는 경우도 있다고. 굉장히 이게 일본어에서의 한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이 두 개의 메이라고 있는 거, 묘라고 있는 두 개의 일가처럼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지 일본 사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한반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묘라고 있는 게 오음입니다. 어디 거냐 하면 5, 6세기에 양자가 장강유의 한자이고 당시 남조의 중국어 바로 양나라입니다. 송지야 장나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한음은 7, 9세기 황하유의 한자를 당나라 장안입니다. 이 두 개가 일본 그죠? 현재까지도 대립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쉽게 알 수도 있죠. 그냥 내가 일본어 배워보니까 이게 한자어가 여러 개 있더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서로 음가가 전래된 시기가 전래된 장소가 다르다. 그래서 차이를 보시면 이게 일본어 혹시 배우신 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게 귀신 신자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당나라 음가는 신이고 그죠? 이 지금 남쪽 음가는 진입니다. 그죠? 또 남녀를 보죠. 남녀. 그죠? 남이 지금 여기서 그죠? 한음은 단, 여자는 조. 그 단조라는 말 씁니다. 그죠? 근데 오음에서는 난녀에 전혀 다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당연히 설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글자에 있어서 서로 보시면 그죠? 여기 경문할 때는 교문이라고 그러죠. 경설할 때는 K쇼라고 그러죠. 이 문서를 같이 쓰는 문장할 때는 문쇼고 그죠? 문설할 때는 몬조라고 그러죠. 금색은 본직이고 금은은 킹잉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같은 금자도 얘는 콘 잡고 여기는 긴고 엄청 어렵죠. 우리는 세종대왕 때 저를 10번 해도 한자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저를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다 통일해 주셨죠. 이렇게 발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그죠? 하면 바로 이 오경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건너서 백제에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죠? 이 음가를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백제가 어디하고 양나라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통용된 음가가 원래는 오음이었죠. 그래서 오음이 전달됐고 그 다음에 일본 스스로 당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당의 음가를 새로 받아들여서 두 개의 음가가 현재까지도 대립되고 그래서 뭐 지금 약간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백제 인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일본 서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명들 백제 인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 주리즉위, 주리즉자로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일본 서기에 나오는 백제의 장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와 차가 음이 같아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일본어는 둘 다 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같은 거죠. 그죠? 얘도 이건 뭐지만 지고 얘도 지니까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구이신왕이라는 왕이 있어. 그럼 구이신왕은 구지신을 될까 하면 그죠? 구니신을 지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냥 현재 우리가 아는 음가대로 읽고 치운다고요. 근데 이게 지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고유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다른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라고 하는 글자의 음가에 대해서 이쪽에 보시는 거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지미 두 개로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지미는 뭐냐 하면 각각 한음과 오음의 차이를 일본어 한자를 배울 때 반드시 두 개는 최소한 외울 과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로 오음이 남조의 음가고 한음은 당의 장음인데,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게 길게 했냐면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다고 하는 시기가 일단 이때 천자문이 안 만들어졌다 그죠? 그런데 일본에 한자의 음가가 오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인이 가지고 간 천자문이 오음의 음가, 즉 양나라의 음가에 기반한 천자문이었을 거예요. 좀 더 하고 그래서 이 백제하고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백제가 오경 박사를 일본 열도에 파견합니다. 512년부터 시작해서 쭉 파견하죠. 554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파견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백제가 처음 양나라에 간 게 512년대 단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경박사 단양입니다. 그 다음에 510년에 고안무라는 사람이 또 파견된 오경박사죠. 그죠? 쭉 이제 이게 백제가 파견된 기록이 나오고, 근데 신기하게 이 백제에서 541년에 모시 박사를 요청합니다. 박사 오경박사가 한 사람입니다. 그죠? 보내달라고 하니까 양나라에서 모시 박사를 보내줍니다. 또 강내 박사, 예기의 박사입니다. 예기 박사를 역시 일본 열도에 아직 그죠? 이렇게 백제에 갔다 왔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시고 여기는 왕씨. 자 그러면 단 그죠? 고 그죠? 마 왕 이게 과연 백제이냐?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백제에 오경 박사 제도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오경 박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대학에서 그죠? 이 오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요? 대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제 교육제도라고 하면 대학과 이 오경 박사 제도를 운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결론입니다. 근데 그죠? 신기한 거는 이렇게 파견하다가 갑자기 550년 이후에는 파견하지 않아요. 왜? 양나라가 멸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 안 보입니다. 그죠? 만약에 백제가 오경 박사 제도를 스스로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양나라가 멸망해도 계속 보내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완전한 다스리라는 거죠. 한은 중국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단고 마왕 다 중국 사람. 대표적인 단시 같은 건 특히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성입니다. 그죠? 수문제가 천하 통일을 하고 나는 이게 수당 교수사 변당사 할 때가 달라졌는데 그 전에 오나라고 돼요. 그렇죠. 밑에 강남 지역, 강남 지역하고 양이나 동지. 이 사람들이 백제의 반등이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게 파견된 시기가 양나라에 백제가 사실 파견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백제가 하여튼 모시 박사를 쳐고 양이 강내 박사를 파견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백제와 양 사이에 온 것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이게 독자적인 제도, 백제가 독자적으로 오경 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천자문이나 논어가 이 양나라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오경 박사들이 천자문과 논어를 가져갔고, 그죠? 그래서 그게 거기에 사용된 음가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었죠?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우리는 이게 성황대 이게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불교는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일본 열도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죠? 이 성황이 불교를 전한 것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기니까 잠깐 좀 더 이번에는 성왕의 죽음에 관한 이 성왕이라는 분이죠. 성스러운 왕이죠. 또 성명왕이라고 합니다만 이분이 관산성 전투라고 해서 거기서 554년이죠. 이게 사망하는데 그 관산성이 어디냐면 현재 충청 이거 북도 아닙니다. 북도입니다. 옥천만. 네, 옥천입니다.
그죠? 옥천에서 어떻게 전사했다고 하는데 이 그죠? 그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게도 삼국 사기의 기록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제공주, 하나는 신라공주. 또